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문이 그동안 주도해온 문재인 정권의 문주주의라는 이름의 독재가 종말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를 몇 프로 한지 아십니까? 41.08%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4.03%, 안철수 후보가 21.41%, 유승민 후보가 6.76%. 그래서 이 야당이었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 걸 합치면 52.2%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41%라 과반수에서 훨씬 모자랍니다. 이렇게 과반수에서 훨씬 모자란 득표 결과를 놓고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입만 열었다 하면 촛불 정권이라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촛불 정신을 찬탈한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반이 안 된 정권입니다. 지지를. 촛불이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해도 이런 문재인 정권의 이 속성과 정체성을 보면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주영국 한국대사관에 근무할 때 아내가 산 도자기 한 1250점 이걸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갖고 팔았다. 그래서 도자기 밀수 의혹 사건으로 의혹으로다가 불거져가지고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고수하기로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는 일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죠. 지난 4년간 청문회 이거 보고서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를 요청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자진 사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문재인 정권의 속성으로 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물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임 후보자는 놔두느냐는 그건 뭐 당연한 의문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태, 촛불하면서 해온 행태, 문주주의 이걸로 봐서는 너무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다. 특히 청와대가 검증 잘못한 것이 아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무슨 이상한 말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거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한 명이라도 자진 사퇴토록 했을까요? 임명 강행 의사가 이 청와대는 강했지만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내년에 치러야 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나면 나가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임기 말로 갈수록 당과 청와대 간의 역학관계가 이제 뒤집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굉장히 완감했어요. 지난 10일 날 기자회견에서요. 국민의힘이 이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박 후보자하고 임혜숙 후보자 그리고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검증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틀 뒤에 기자회견 이틀 뒤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정리해야 된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 모임은 더 민초입니다. 그 멤버가 81명인데요. 이 절반 규모인 40명 정도가 온라인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는 잘라야 한다. 청와대나 당이나 결국 국민 목소리 듣고 가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됐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밀리에 회의를 했는지 윤호중 원내대표 중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취재진이 말을 했으니까 그제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 반란을 눈치 못 챌 겁니다. 죄송합니다.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재선의원들도 가서 했습니다. 소영길 민주당 대표가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아주 말을 안 했던 성역처럼 금기시돼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당이 주도권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재선인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 아까 말씀드린 노임박,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 특별연설관 별개로 결단해야 된다. 박용진 의원, 재선의원인데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내세웠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면 걷어들이는 거 맞다고 아주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송 대표도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걸 바꾸고 당 중심으로 대선을 만들겠다. 국회의원 180명을 놓고서 청와대 정찰실장이 강의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답했답니다. 결국은 송이 초선 재선 의원들이 이 의견을 배수진으로 치고 청와대에 맞서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이 송 의원하고 짰는지 안 짰는지 물론 원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낙마가 된 겁니다. 자, 이번 또 별개의 장면으로요. 그저께 대선 주자의 여론평가를 해본 1위 또는 2위를 하고 있는 전체로 봐서는 여권에서는 무조건 1위고요. 이재명 경기도사의 지지 모임엔 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이 됩니다. 이거는 청와대의 관계 아니라 친문 세력과의 관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감염된다 어쩐다 해가지고서 참석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했는데 그 자리 현장에는 현직 의원 한 30여기 참석을 했다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영상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좌장은 이해찬 의원과 아주 가까운 조정식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씨가 공동대표를 이 모임은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작가 황석영,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변호사 등 약 1만 5천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발기인으로. 그런데 이런 외양, 15,000명이냐 누가 있냐보다 더 주목되는 건 정치적으로요. 민주평화광장이 이해찬 대표가 일구었던 광장이라는 모임 위에다가 민주평화라는 말을 붙여서 사실상 이어받은 겁니다. 인증서를 받은 겁니다, 이게. 여의도에서는요,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는 건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게 사실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민주당에는 크게 모아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3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노 친문 세력, 그 다음에 호남 세력, 그 다음에 운동권 세력. 물론 겹치기도 합니다만 큰 틀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해찬 전 대표는 극렬 친문을 제외한 친노 친문의 핵심이면서, 그러니까 범친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권 세력의 상징입니다. 적통입니다. 자, 이제 3대 세력이 있는데 친노 친문이 있고 호남이 있고 운동권인데 운동권의 적통을 갖고 있고 상징이면서 범친노의 상징이다. 그런데 호남은 어떻게 됐냐? 5월 첫째 주에 한국갤럽조사에서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지가 28%, 이낙연 지사가 9%, 정세균 후보는 전 총리죠. 전 총리는 5%로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친노 친문 세력, 범친노, 그 다음에 운동권, 그리고 호남, 이렇게 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론뿐만 아니라 친문 견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조직 기반과 상징성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의원들 모임, 아까 얘기한 민주평화광장 이외에 다른 걸로 성공포럼, 이거는 성공과 성장과 공정을 따온 건데 여기에도 의원들을 참여하는 모임을 지금 해서 여기다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일부 친문 인사들이 9월로 예정된 대통령 후보 경선, 민주당은 당원상 9월 9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걸 연기하자고 일부 부산 친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냐, 이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MBN이 한국갤럽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민주당 경선을 당원대로 9월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고 국민의힘은 11월에 하는데 2달 늦춰서 같이 해야 된다는 응답이 18.1%니까 압도적으로 당원대로 뽑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는 어때요? 여기 턴 없습니다. 58.5%. 열린민주당, 민주당의 우당 같은 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에서는 69.1%가 당원대로 9월에 뽑아자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런 여론을 바탕에 두고서 아까 같이
원만하게 드리려면 이렇게 제대로 정서를 연기하지 말고 하자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불과 2달 차이라서 이것이 논란이 가라앉으면 좋은데 논란이 돼서 조금 시끄러우면은 아마 이재명 캠프에서는 좋다. 그러면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하자. 그러고서 경선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송영길 대표 얘기를 했고 초재선과 얽혀있는 송영길 대표 그리고 별도의 친문에 맞설 대항 조직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임명동의안이 어제 통과된 김부겸 전 의원이 총리가 되면 이 김 총리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비문입니다. 비문. 이렇게 당에는 당대로 총리는 총리대로 대선 후보 구도에서는 대선 후보 구도대로 그렇게 해서 김부겸, 송영길,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함으로써 이제 친문천하는 원턴 원치 않던 아무리 노력하든 안 하든 간에 종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지만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권 역대 정권 말기에서 흔히 봐왔던 집권 세력 내에서 커다란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조국 사태 이 사과하는 문제.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된다. 전에 한 사과 갖고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거나 부동산 정책 갖고 지금 하던 24번 5번 되는 정책 하지 말고 완전히 새롭게 수정을 해야 된다 등 주장이 되고 있어서 이것들이 다 갈등 요소가 될 겁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새로 하나 불거진 게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그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에 연루된 검사 이규원 검사라고 아주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 이 불법 출금에 연루가 됐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윤대진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국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니까 이것도 수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법무장관 아니라 기타 몇 사람이 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수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이 의회로 생각하지 않고 광장으로 여기면서 그동안에 온갖 설쳐대면서 검찰개혁, 검찰개혁하던 이 우선 친조국 인사들로부터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새 국무총리, 된 정부 라인업 여기에다가 비문이 대표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직이 상징성을 갖고 출범함으로써 친문천하는 밖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서서히 종말로 다가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